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4.5정 시간입니다. 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은 선대위를 해산하고 포스트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새 지도부 구성에다 원내 교섭단체를 둘러싼 치열한 눈치 싸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 이후 전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로 오는 8월까지죠. 이 전당대회 전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누가 이 주도권을 잡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음 민주당의 당대표는 실은 차기 대선 후보와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아직 2년이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첫 번째 관심은 이해찬 이제 대표 이후에 지금 이번에 아마 최대의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로 과연 복귀할 거냐,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 당헌당규에 가면 대선 1년 전에까지만 대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이면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개월밖에 안 되는 당대표를 할 거냐라는 그런 그 관측들이 있지만 그래도 당대표로 해서 7개월이라도 이러한 총대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그러한 구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관리형 당대표가 나와서 이번에 이제 친문, 비문을 다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분이 대표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자,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가 좀 거의 붕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보면은 올해 7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월이니까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3개월 비대위원장 하려고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 나름대로 당을 새롭게 혁신해서 차기 대선에 대비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올해까지는 당대표로서 비대위 체제로서의 권한을 주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김종인 지금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고 많은 당의 중진 의원들이 특히 홍준표 전 대표도 그러한 구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유일하게 지금 생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빠른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라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대표를 선출을 한다는 거는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의 임기와 그리고 권한과 관련돼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 공백 사태가 좀 해소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민주당과 통합당의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위성정당 교섭단체를 꾸릴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합당하지 않고 교섭단체로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국회법상으로는요. 원내 의석이 20석 이상을 가질 경우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줍니다. 일단 의회 일정의 모든 과정은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게 되면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 거론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장 임명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야당 몫으로 2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래통합당은 이제 들어가지만 그 두 번째 야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렇게 된다면 공수처장 임명 권한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지를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통합할 거라 생각했는데 별도의 교섭단체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만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거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때 올 수 있는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 정치적으로 실리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정치란 건 명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쉽게 깨지를 못할 텐데 야당은 절박하니까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을 가졌는데 굳이 그렇게 똑같이 이제 위성정당에 의해서 위성 원내 교섭단체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이제 말씀하신 위성 정당들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더불어시민당은 의원이 3명, 미래한국당은 의원이 1명을 채워야 가능할 텐데 그렇습니다. 뭐 의원 꺼주기와 같은 꼼수가 좀 다시 불거지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동산에서 떴다방은 들어봤지만 네. 저는 떴다방 무슨 뭐 정당이라든지 꼬주기는 처음 뭐 과거도 물론 있었어요. 2000년 총선 끝나고 나서 그다음 자민련이 17석밖에 안 됐기 때문에 3명을 꼬주기를 했지만 지금 2020년인데 여기서 의원 꼬주기를 하고 떴다방 정당 만들고 이제는 좀 정치가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1대 국회에 과제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과 제도를 잘 정비를 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 편에서 전생을 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정치가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발전된 국회.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총선 이후 전국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